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금 충주에 국방부에서 주관하는 군 인권 교관 양성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오늘 강의가 있어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경기도 광주 휴게소고요. 이제 갈 길이 멀어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섰는데 오늘 또 마침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집중호우라고 해요. 아, 목이 잠겨가지고 안 되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휴게소에서 저는 장거리 운전을 좋아하는데 장거리 운전의 길동무, 저의 비타민 같은 존재는 호두과자입니다. 근데 지금 아직 호두과자집이 문을 안 열었어요. 호두를 안 팔고 있거든요. 호두과자를.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시간은 아직 충분히 있어서 막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찍고, 그러니까 호두과자가 익을 동안 영상을 찍고 나서 호두과자를 사가지고 남은 길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차에서 찍어요. 차에서 찍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요. 사람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일생.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의 일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 굳이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 마음에 욕망이 생기거든 공궁할 때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근본, 분노는 적이라 생각하라. 승리만 알고 패배를 모르면 해가 자기 몸에 미친다. 자신을 탓하되 남을 나무라지 마라. 미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것보다 나은 것이다. 모름지기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 플리피의 이슬도 무거워지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자,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은 첫 구절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서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절대 서두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 길을 가야 돼요. 그것도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서두르시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불만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이분이 저희한테 해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인생이 짐을 지고 길을 걷는다는 거 있잖아요. 짐을 지고 길을 걷는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짐을 진다는 거는요. 그러니까 책임을 진다는 거. 내가 무언가에 예를 들어서 결혼을 만약에 했다면 내가 가정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내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런 짐을 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게 무겁죠. 그런 짐을 안 지는 사람보다는 되게 무거울 거예요. 무겁고 힘들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짐을 지지 않고 아주 가볍게 가는 사람보다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이란 그것을 떠안고 가는 사람이 더 멋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사람을 좀 더,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그 여정이 힘든 여정을 견뎌내는 거, 그게 거기서 이제 멋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볍게 룰루랄라 가는 사람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의 인생을 가는 사람이 더 멋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멋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시고 내 짐이 무겁다고 해서 그 짐을 벗지 마세요. 그 짐을 벗으면 안 됩니다. 벗으면 그거는 멋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인생은 폼생폼사라고 했어요. 인생은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을 버리고 가볍게 가는 게 멋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말을 여러분 누가 이 말을 했냐면 독국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입니다. 독국가와 이에야스가 죽을 때 자기 아들들에게 해준 말이에요. 자기의 아들들에게 독국가 이에야스는 일가를 잃었잖아요. 엄청난 천하통일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의 큰 업적을 이룬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얼마나 이뤄놓은 게 많아요. 바쿠를 세웠잖아요. 에도 막부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한 사람이죠. 이제 창업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창업보다 수성이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자, 이제 수성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식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들은 자기보다 분명히 능력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염려가 되겠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또 이제 그 혈기왕성한 자기 자식들이 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염려돼서 한 말입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유훈으로 남긴 겁니다. 서두르지 마라. 여러분,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굉장히 그 전국시대에 오다 노부가나,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그 박빙이 있었고, 또 주변에 그에 못지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케다 신켄도 있었고, 또 우에스기 켄신인가? 뭐 그 사람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어릴 때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런 풍파를 다 거치면서 특히 도요토미 히데요시한테는 거의 이제 먹히지 않기 위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먹히지 않기 위해서 엄청난 그 엄청난 책략을 써야 되는 그런 긴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자기가 다 먹었잖아요, 일본을.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시간을 장악하는 사람이 결국은 모든 걸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조급해 하시면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요, 지금 방금 제가 아는 비슷한 사람이 지나가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호두과자가 아직도 문을 안 열은 것 같아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호두과자 2,000원짜리 하나, 3,000원짜리 하나 주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무사히 강의를 마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오늘 늦게 가면은 차가 너무 막히기 때문에 서둘러서 출발했고요. 지금 여긴 여주휴게소입니다. 여주휴게소고 밥도 못 먹고 지금 막 가고 있어요. 그리고 다행히 여주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호두과자를 사서 하나는 제가 먹고 하나는 이제 집에 선물로 가져가려고 샀어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게 놓고요. 한번 먹어볼까요? 배가 너무 고픈데 이게 되게 뜨거워요. 지금 속이 뜨거울 것 같아. 근데요, 제가 여러분 오늘 이제 집중호우라고 해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 제가 지방에 갈 때 그 카카오톡 내비를 켜놓고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라고 막 뜨는 거 있잖아요. 한 번도 아니고 한 3번이 온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핸드폰을 내비로 쓰는 사람들은요, 내비가 멈추고 그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짜 위험했거든요. 아까 진짜 놀래가지고 비가 엄청 와서 앞이 안 보일 정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내비를 보고 가고 있는데 이제 막 빠져나가야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조금만 더 가면. 그래서 긴장한 채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긴급 재난 문자 뜨면서 막 난리가 나니까, 아씨, 이거 운전 중에 그거 끄고 다시 내비를 키는데 더 위험했습니다. 진짜 재난 당할 뻔했어요. 긴급 재난 문자 좀 반복적으로 보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해가지고. 너무 뜨겁다. 여주 휴게소의 호두과자입니다. 일단 제가 먹은 부분에는 호두 알이 없고요. 좀 상태도 이렇게 탱탱하지 않고 빵이, 이 호두 팥도요, 호두과자 안에 있는 팥도 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묽어요. 조금 찐득해야 되는데 그냥 뭐 나쁘지 않은 정도? 호두과자 맛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주휴게소는. 서울로 출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일정이 있기 때문에 빨리 서울로 가야 돼요. 자, 그럼 가시죠.